이제 그게 어떤 내면이 천천히 바뀌지 않고 급속도로 올라간 건 산에서도 고산 적응을 못해서 그냥 내려와야 되는 그거하고 인생에서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 성공하느냐 못하냐는 누가 도와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발목을 잡느냐, 누가 발목을 잡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그런 패턴이나 이런 거를 잘 정해놓으면은 그거는 이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도구가 되죠. 그리고 그냥 그 정답만 얘기할 게 아니고 정답을 지킬 수밖에 없는 시스템. 공부톡 인생톡을 지속하게 하는 힘. 여러분의 관심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조금 더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아, 너무 고민이에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 사실 늘 무한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인생톡, 공부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좀 더 재밌게 살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자, 오늘도 황도사님이 준비하셨는데 네, 저희가 맞습니다. 색다른 삶을 위한 인생 12법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네 벌써. 네. 예.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이왕 할 거면 가장 높은 걸 먼저 찍어라. 그러면 나를 누가 쉽게 못 건드린다. 그리고 나 또한 자존감이 그냥 팍 같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그 말에 아마 많이들 좀 공감하시고 자 그렇다면 나는 높은 점 어디를 찍어볼까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텐데 이미 높은 점을 다 찍어보신 우리 오멘토님, 황도사님 두 분에게 그런 인생의 어떤 경험들 먼저 들어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높이 부분을 얘기했다면 높이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게 속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속도로 하는 것이 잘 가는 거야? 이 정해진 게 없으니까 고속도로야 뭐 50으로 가세요, 60으로 가세요 알려주지만 인생은 누가 이렇게 알려주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젊은 애들한테 높은 곳을 어떻게 올라가 이러면은 헬기 타고 올라간대. 전혀 상상을 못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참신하네. 그렇지. 히말라야는 산이 참 높아요. 높은데 이제 그 고도 적응 때문에 맞아. 사실은 이제 높은 곳을 못 올라가죠. 근데 이게 정해진 한 하루에 올라갈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죠.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셀파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속도 조절을 해요. 맨 앞에서 절대 앞에 못 가게 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일반 산을 오르는 것처럼 이제 이 낮은 곳을 올랐던 그런 속도로 가면은 금방 고산증에 걸려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속도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이 고산을 올라가는 거는. 그래서 그 에베레스트 그 뷰 호텔이라고 에베레스트 그 산에 3,800m 에베레스트 뷰 호텔이 있어요. 근데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바로 밑에 경비행장이 있어서 경비행기를 타고 와서 거기서 이제 뷰를 딱 구경을 하고 너무 좋으니까 하룻밤 묵으면서 이 경치 구경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호텔을 갔다가 다 내려가요. 고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경치가 좋은 에베레스트 뷰 호텔에서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은 밑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간 사람만 머물러요. 경비행기를 타고도 갈 수 있지만 빨리 가려고 경비행기를 타고 올라간 사람은 잠깐 머무를 수는 있어도 1박 2일 이렇게 잘 수는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산소통을 갖다 놓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높은 곳에서 좋은 경치를 오래 즐기려면은 천천히 올라가야 된다. 그런 거죠. 내 힘으로 내가 그 고도에 적응하면서 올라간 사람만이 그렇게 아름다운 경치 뷰를 볼 수 있다. 아무리 돈을 줘도 자고 싶다고 잘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로또가 가장 빨리 부의 높이에 올라간 그 거잖아요. 인생 역전. 근데 이제 금방 내려오잖아요. 맞아. 그 이제 로또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그 유명한 코미디언이 이렇게 자기가 대머리인데 길을 가는데 이 노숙자가 머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노숙자예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재산을 다 주고 저 머리를 살 수 있으면 내가 머리를 사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 그럴 수가 있냐고 뭐 머리에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 한 몇 년이 지나면은
나는 재산을 다 이제 주고 머리를 샀는데 지금처럼 노력을 해서 이 위치에 다시 부를 형성하고 좋은 위치에 와 있을 텐데 노숙자는 그 돈은 다 잃고 대머리인 노숙자로 있을 거다. 이제 그게 어떤 내면이 천천히 바뀌지 않고 급속도로 올라간 건 산에서도 고산 적응을 못해서 그냥 내려와야 되는 그거하고 인생에서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네네. 그러니까 금전에 얘기해 주셨던 높은 곳을 한번 찍어라. 그래서 오케이 나 높은 곳을 찍겠어. 그래가지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은 제풀에 자기가 지치는 그렇죠. 수가 있고 예.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겠네요. 그렇죠. 예. 빨리 간다고 뭐 헬기 타고 딱 가가지고 어떤 뭐 부모 찬스 이런 거 써가지고 가봐야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히말라야는 제가 이렇게 이제 한 3번을 갔지만 이게 천천히 가는 수준이 아니고 마이너스로 가요. 내려가 올라가다가.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올라가냐 보면은 이 8,000m의 높은 산 주위에는 5,000~6,000m가 수두룩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를 터널을 뚫지 않는 작은 산을 넘어야 거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올랐다 내려갔다 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내려갈 때가 가장 힘들죠. 왜 내려간 만큼 반드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 높은 곳에서 출발하지만 1,700m에서 시작을 해요. 이제 시작을. 네. 근데 내려간 거리를 다 합치면 1,700이에요. 이게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부분이 되게 힘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기초 체력이 다져지고 고도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쭉 올라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내려가는 과정이 없으면 지칠 수 있다. 산을 오른데도 여러 사람도 오르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가려고 서둘렀다가는 꼭 탈이 나더라. 예. 그래서 옛날에 이제 소년 과거급제 폐가망신 이런 말이 있어요. 소년 일찍 너무 어릴 때 일찍 과거급제를 하면은 이제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또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일찍 과거급제를 하면은 사람을 무시해요. 그리고 세상을 우습게 알아. 맞아. 근데 옛날에는 막 정권이 자주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느냐 못하냐는 누가 도와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발목을 잡느냐, 누가 발목을 잡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업신여기고 막 괄시했던 그런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면 그때 고자질을 하고 막 발목을 잡아가지고 결국은 뭐 집안이 망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천천히 가요. 천천히. 이제 우리가 고3 특히 요즘에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고3 친구들도 사실 끝으로 갈수록 굉장히 조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두르기만 하다 보면은 대략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수능 도사가 된 사수 사실 오멘토님은 그 수능 준비하실 때 그 호흡 조절을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을 되돌아보건대. 가만히 보면 모의고사를 보거나 하루에 공부할 때 맞고 틀리고의 감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시험 끝나면 잘 본 학생은 원래 없어요. 다 못 봤어. 다 못 봤다고 그러죠. 저는 이제 저도 그랬고 제 경험을 빗대어 학생들에게 전달해 줄 때 일일 총량 공부량을 꼭 지키라고 그래요. 문항 개수로. 눈에 보이는 문항 개수로 단 내가 중위권이면 중위권 해당되는 문제 10개, 상위권이면 상위권 해당되는 문제 10개. 그러니까 10개는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도로 가다 보면 계산해 볼 때 하루에 10개면 30이면 300문제거든요. 또 한 달이면 또 300문제고 그럼 600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도대로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는데 한 번 모의고사 끝나고 성적이 떨어지면 그냥 또 한 며칠 또 이게 폐업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또 해보려고 그러고 하다 말다 결국은 총량으로 놓고 보면 적은 거예요. 막 열심히 할 땐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총량 하루에 하는 양만큼은 정해놓고 문항 개수 기준으로 정해놓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험 딱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자기 일희일비하면서 100% 일위를 해야죠. 뒤로 갈수록 불안하고 올해 아닌가 보다 내년인가? 뭐 이런 생각하고 놓아야 되나? 빨리 가야 그렇죠. 되나? 아예 멈춰야 되나? 이런 이제 굉장히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이 적당량을 정해놓고 그것만 꾸준히 지킬 수 있어도 그것만 지켜도 총량으로 따졌을 때 엄청 많이 하는 거죠. 한 번에 10개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내 고3인데 이게 너무 많이 막 밤을 새서라도 막 더 많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다가는 더 끝까지 가기도 전에 하루만 하죠. 공부 하루만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 보고 나면 한 2, 3일 막 넓어져 있다가 다시 또 마음을 안 이래서는 안 돼 이러고서 막 3, 4일 또 막 확 몰아붙였다가 너무 지쳐 또 한 열흘 또 놨다가 이래서는 대부분 다 그렇죠. 목표점에 갈 수가 없죠. 없다. 그러니까 꾸준히 천천히 가야 된다는 게 사실 이 공부톡에서도 해당이 되는 얘기인 거예요. 무조건이죠. 예. 저희 히말라야에서는 특히 이제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네네. 계속 걸어가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이제 셀파가 뭐 짐을 지고 뭐 이런 거보다도 속도 조절을 해주는데 예.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잘 뭐 올라갔다 오면 모르는데 예. 고산증에 걸리거나 이제 빨리 올라가다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네. 그때 이제 그 어떤 셀파의 그 존재, 그 중요성을 잘 아는 거죠. 예. 그 처음에 셀파말 잘 안 듣는 사람들도 꼭 있죠. 이렇게 오르다 보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등산을 엄청나게 빨리 하잖아요. 그 특히 막 이제 뛰어다니고 막 난리 나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갔다가 히말라야에서 난리 납니다, 진짜. 같이 갔던 일행들 중에도 이렇게 좀 서두르다가 좀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경우들도 있나요? 그게 이제 과거에는 많았는데 그래서 네. 셀파가 맨 앞에서 절대 앞에 못 가게 하죠. 이제 거기서 한두 사람이 그렇게 고산적응을 하면은 같이 갔던 사람이 다 같이 내려와야 그쵸. 되니까. 근데 그거만 잘 지키면은 예. 이거 제가 갔을 때 중학생이 하나 왔더라고요. 중학생이 왔는데 왜 왔냐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 핸드폰 바꿔준다고 그래서 온 거예요. 핸드폰을 너무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얘를 히말라야를 너무 데리고 가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거기까지 못 갔는데 그 밑에까지 갔는데 자기가 와 보니까 이건 자기 약속을 잘못한 거야. 그런데도 거기까지 따라온 게 기특해서 이제 더 안 올라가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라온 게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바꿔준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얘가 엄청 후회를 했던 것 같아. 못 모르고 네. 그냥 바꿔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그런 거의 한 4,000m 가까이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셀파의 역할이죠. 셀파가 없었다면은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 못 올라왔죠. 예, 그래서 그 속도만 잘 지키면은 뭐 고산증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거. 네. 한번 겪어봐야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방송을 통한 누군가의 이야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먼저 어떤 행동들이 아이들에게 셀파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지치기 전에 그 완급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뭘 먼저 보여주느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힘들어할 때 너무 급하거나 아니면 멈춰 있거나 아니면 너무 뒤로 가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좀 고민이 되면은 뭘 하면 될까 생각해 봤더니 저희 이런 영상을 좀 보여주면 그래도 좀 마음에 좀 울림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사막 달리기 할 때도 이 속도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속도 중요하죠. 거기서는 뭐 금방 탈수가 오고 또 어떤 이제 어떤 피로감이 누적이 되면은 이건 뭐 하루를 뛰는 것도 아니고 6박 7일을 뛰는 거기 때문에 이제 페이스가 뭐 일반 이제 그 풀코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히말라야 이걸 가는데 우리 아들하고 갈 때 이게 이제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냥 걷기만 하는 게. 근데 어른들은 이제 경치도 보고 뭐 이런 걸 느끼면서 하는데 이제 뭐 젊은 애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문구 파는 데에 가서 이제 볼펜하고 이제 메모할 수 있는 거 이거 하고 이제 이 막대 사탕 그거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게 한 뭐 1,000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한 200개 정도 이렇게 해서 거기 올라가면 이제 애들이 마을이 있으니까 히말라야에 계속 나와서 뭘 달라 그러니까 사탕하고 초콜릿 이런 거만 주니까 애들 이빨이 다 썩는 거예요. 칫솔도 없는데. 근데 이제 그걸 하나 시켜서 이렇게 주면은 그게 사실은 걔네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걔네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들이 우리 뒷동산을 이렇게 오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그게 친구들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맨날 노는 그 뒷산을 엄청난 사람들이 막 거길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이제 오는데
그 이제 뭐 사탕 이런 것만 주면은 뭐 발전이 없는데 그 노트 하나, 필기구 하나가 걔네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니까 예. 우리 아들이 가면서 이제 그걸 이렇게 가면서 이제 하나씩 나눠주면은 그게 속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재미도 있고. 예.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어 하더라고. 의미도 있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저는 코로나 이후에 그 예전만큼 어떤 일의 패턴들이 같이 가지 않을 때 좀 이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아 나만의 어떤 일이 있건 없건 간에 루틴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몇 시에 그래도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이런 삶의 패턴들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어떤 그런 패턴이나 이런 거를 잘 정해놓으면은 그거는 이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도구가 되죠. 그러고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천천히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말은 쉬운데 실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예. 천천히 가면서도 이제 천천히 간다는 걸 느끼지 않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제가 했던 뭐 펜이나? 문구나 이런 걸 나눠주는 거를 하면은 예. 그냥 그걸 나눠주다 보니까 속도가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간다는 생각이 안 들죠. 예. 지루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재미있게 가면서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도 그냥 그 정답만 얘기할 게 아니고 예. 정답을 지킬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건 그냥 그걸 나눠주다 보면 뭐 되게끔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예. 되게 이제 뭐 재미있게 이게 룰도 지키면서 또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예.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히말라야도 오르고 사막도 달리고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신 우리 홍도사님께서는 예. 매일매일 혹시 꼭 하는 행동 같은 거 있으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이 출근을 좀 일찍 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 출퇴근 시간이 좀 짧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좀 바꿨어요. 근데 이 출퇴근 시간이 길수록 예. 빨리 가게 되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이 길수록 아니 그러니까 거리가 멀수록 빨리 가요. 오히려 항상 가까운 사람이 항상 지각하잖아요. 학교에서 보면. 맞아. 근데 코앞에 사는 친구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서울을 통과해서 네. 뭐 이쪽 은평구에서 잠실까지 예. 27km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반이 걸려요. 예. 1시간 반이 걸리는데 아침에 새벽에 가면 30분밖에 안 걸려요. 예. 그러니까 30분에 가서 1시간을 제가 운동을 하고 아침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더 멀면은 더 일찍 가겠구나. 그럼 시간이 더 남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계속 멀리 이사를 가요. 네, 그래서 이게 멀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더 시간의 그런 활용 빈도가 높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좀 일찍 갑니다. 멀지만 오히려 더 일찍 서두르면서 남들보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 활용을 오히려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고 우리 오면조님은 혹시 꾸준하게 하고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매일 뭐 했는지를 예. 반드시 적어요. 아니면 적지 않으면 사진으로도 한 소에 하나씩은 찍어서 저 혼자만 쓰는 그 개인 밴드에다가 예. 매일 올려놔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예. 내가 지난달 대비해서 뭘 했구나. 그리고 이걸 생각하니까 앞으로 한 달 뒤에 뭐 해야겠구나를 계속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꾸준히 기록한다. 네, 꾸준히 기록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 형태를 예. 뭐 플래너도 물론 있지만 예. 이제 사진으로 찍어놓는 게 영상이 기억이 오래 남는 것 같아서 사진으로 꼭 찍어서 일기처럼 매일 밴드 하나씩 나만의 일기 밴드 같은 걸 만들어 기록한다는 거죠 결국에. 네. 맞아요, 매일. 맞아요. 이 바쁜 스케줄을 요즘 보내는 중에도 매일매일 사실 뭐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 뭔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와 또 한 달 전과 1년 전에 내가 어떻게 달라졌지가 그 기록을 보면 딱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스케줄러라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365일 이렇게 네모진 칸으로 돼 있는 그거를 하루도 빼지 않고 거기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기를 쓴다고 하면 부담돼서 못 쓰잖아요. 맞아. 근데 한 칸을 채우는데 단어를 하나 써도 되고 한 줄을 써도 되고 그럼 단어 하나 써도 되잖아요. 바꾸면. 예. 그렇게 해서 365개를 채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책 한 권을 쓸 수 있어요. 맞아. 그죠? 그 중에 100개를 예. 추려서
그거에 이제 내가 느꼈던 거 또 나와 같은 느낌을 뭐 느꼈던 유명한 사람들이 느꼈던 거 그러고 옆에 그런 그림을 하나 넣고 명언을 하나 넣고 그러면 이게 모이면 제가 그 쓴 사이다라는 책 그거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쓰려면 힘든데 365개의 컨텐츠가 있잖아요. 이거 근데 그게 되게 위력을 발휘하죠. 근데 그건 하루도 빼먹으면 안 돼. 꾸준히 하는 것이 꾸준히 천천히 이어갔을 때 뭔가 결과물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만날 수 있다. 살다 보면 참 너무 급하게 가다 보면 분명히 지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천천히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서 나는 어떤 패턴들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나의 속도를 한번 좀 체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길 바랍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높이 오르기 위해서 그것만 듣고 너무 서두르진 않았을까 나의 속도를 좀 지켜가면서 올라갈 때 결국 가장 높은 곳에 남들보다 더 빨리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좀 마음에 담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